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강한 거고 약하니까 약한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만 이 배경을 이해를 하고 이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강했구나, 이런 기억들이 축적이 되면 훨씬 더 시장 판단을 하는데 쉬워지고 또 정확해지고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니까. 예, 일단 첫 번째가 코로나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어쨌든 표면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대만. 예, 대만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중국도 어쨌든 표면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근데 유럽은 또, 예, 그 봉쇄령을 검토하고 일부는 내려지고 있고, 미국도 10월 말에 백신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들이 지금 괜찮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이 부분이 작용을 하고, 두 번째는 또 중국이 그 증시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돼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 주포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 팔고 싶은데 다 충분히 팔기 전까지는 시장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반등을 했지만 요 꺾이는 자리에서 이걸 극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 수렴을 하고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 거래 대금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은 단박에 내려가기 힘듭니다. 요 지지선이 강력해서. 그렇다고 위로 가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수렴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해외 증시가 아주 많이 빠져도 오늘처럼 하락 출발하면 말아 올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버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어떤 수정책이 없다면 결국 이렇게 버티다가 12월 초에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현금을 계속 만들어 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또 교훈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걸어놓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어놓고 갔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 뭐가 교훈인지,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여기다가 걸어놨습니다. 갭을 채울 거고 갭을 채우고 나면 밀릴 거다. 예, 그런 관점에서 걸어놓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반등하는 기세 때문에 지금 이 갭 자리를 채우는 것보단 조금 더 가지 않겠냐 해서 311.5에 걸었습니다. 청산은 잘했습니다. 여기서 시초에서 청산했으니까. 예, 걸었는데 만약에 이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갭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뭐 올라가는 기세 때문에 약간 더 줄 거다, 이거 없었으면 여기서 매도를 해서 여기서 또 청산을 했을 건데, 여기 다녀왔는데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한 번 다녀갔으니까 그 다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공략은. 근데 이거를 그냥 걸어놓고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이게 한계약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컸지만, 어쨌든 이런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 외부 일정이 있었으면 취소를 해놓거나,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더 높은 자리, 굳이 뭐 정했다면 뭐 딱히 없는데, 이전에 지지가 많이 됐던 자리들 요 정도 부분에서 잡아보면 그래도 한 312 정도에서 잡았어야 되지 않나, 못해도 수정을 하더라도. 근데 그냥 두고 '딴 거 다 날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27만 5천 원 실현했는데 지금 평가가 38만 7,500원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공략을 제가 했던 부분은 비교적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양호했던 게 계속 유효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끝나는 겁니다. 한 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지선이 있는데 요 지지선 그 어른 개념으로 바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지지선은 강하게 반등합니다. 두 번째 계속 때리면서 이제 먹을 게 없다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공략은 딱 한 번, 갭을 채우는 걸로 따져서 이거 딱 한 번이었는데, 요거 체결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두 가지, 하나는 금액이 작은 게 가장 컸고 하나는 뭐 설마 오르겠어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타가 아니라 스윙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예, 단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오줌 한번 늘어갔다 잘못하면 손실 나는 겁니다. 예, 하루 종일 모니터 본다 눈 벌게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평범한 분들은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지, 이미 불가능한 거 아무리 뭐 바위에 계란을 때려도 바위가 깨지지 않는데 계속 계란을 던지고 있어봐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요거 오늘 제가 외부에서 이거 지수 확인하고 이거 체결돼서 손실 받겠는데, 그 손실보다도 이거를 또 교훈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이틀째 반등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 얼음을 깨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21선에서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또 꼬그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꼬그라지거나 21선 저항을 받고 꼬그라지거나, 아니면 요 중심선 저항을 받고 꼬그라지거나, 아니면 요 추세대 저항을 받고 꼬그라지거나, 뭐가 됐든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호재가 겹치고 뭐 온갖 게 다 쏟아져도 지수가 오를지 말지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개념, 좋은 구간, 나쁜 구간. 많이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는 다른 얘기 했잖아, 요런 거. 왜냐면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또 상태가 바뀌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똑같은 단답형, 이 복합적인 판단이 아니라 단답형의 결론만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움직일 때 뭐 특별히 나쁜 소식 없어도 축축축축 갔습니다. 이때 회복할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 상태, 여기서 만약에 호재 하나만 나와도 쭉 가는 건데, 여기서 호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하루 버티는 거. 그럼 이 4개의 어떤 저항을 극복하려면 호재가 연달아서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5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지, 예, 그게 조금 확률적으로 많이 낮아졌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제일 큰 게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라서 몸살이고 미리 팔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에서.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은 내렸지만 기분은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보유 종목이 올라가지고. 예, 근데 지금 그냥 느끼는 건데, NHN 박스는 딱히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2만 주 사려고 했는데 못 사가지고 좀 내려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손해보는 거 바보같이 그거는 또 생각 안 하고. 근데 만약에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잘 되는 건데, 제가 목적한 수량을 확보를 하는 건데, 그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회사가 보시면 이 자사주를 곧잘 사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그닥 소홀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쭉 보면. 예, 그래서 과거 뉴스를 보면 3월 달에 신탁을 하고 30억. 예. 그리고 2019년 8월에 또 100억 규모의 자사주. 예. 이렇게 계속 물량 나오는 거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2009년에도 했고 2010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하겠지. 그럼 정 안 되면 내년에 자사주 살 때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느긋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자사주 매수 규모가 결코 적지가 않고, 그리고 그동안의 잠재적 매도세가 이 자사주로 인해서 싹 거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주가 올라도 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지 않겠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이게 본격적으로 오르는 건데, 그런 계기가 뭐가 될까? 뭐 빅히트가 인수를 한다, 루머만 돌아도 그냥 거기다가 뭐 이 종목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톡톡 튀고 있는데, 한 번씩 뭐 한 번 툭 나오기만 해도 뭐 예. 그래서 뭐 올라가지 않으면 어쩔까 이런 걱정은 없는데, 매수를 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위에서 극잔이 뭔가 좀 부담스럽고, 아직은.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예, 세미콘 라이트는 그냥 이게 뭐, 어차피 이런 작은 종목들은 주포가 만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21선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가격과. 그러면 여기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이 오면. 지난번 개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한 달에 대한, 그러니까 한 달 중에 여기서 판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판 사람 중에서 자기 판 거보다 낮은 가격이 있는, 여기서 매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게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다만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 조금 통하지 않는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의 희망사항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21선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21선에 한 달 이상 떠 있을 때 요 지지가 강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이왕 나온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달 이상 21선 위, 여기에 21선에 도달하거나 가까워지면 반발이 강하더라. 그러면 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려 한 방에 딱 이해하고 평생 가져가시는 거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그리고 월급선입니다. 한 달 동안 뭐 카드값 내고 또 월급 받고 뭐 이것저것 쓰고 하고 버틴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돈 필요한 사람들 다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요 평균치를 지켜주고 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다시 월급이 들어오고 급한 돈 뺐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 판 가격까지 왔으니까. 아니, 팔기 전에 가격까지 왔으니까. 예, 그래서 매수가 더해지는데 한 달 동안 이것저것 해가지고 팔 동기가 있던 사람들 다 팔았고 매수는 플러스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회사 측에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들. 악의적 고소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한다.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내막을 봐도 굉장히 좀 억지입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 뭐 150억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50억이고 이 50억도 뭐 개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금전 문제인데 회사하고 당연히 무관한 거고, 그리고 이 50억도 뭔가 빌려 쓴 게 아니라 그냥 보증을 쓴 것 같은, 보증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려서 쓰면 그거 가지고 뭐 압류가 들어가고 난리가 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보증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법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어떤 동기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예, 요거를 저쪽이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사임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 이사들의 사임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대표이사가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임서를 받으려면 적어도 대표이사가 자기네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지. 아무 그것도 없는데 사임서만 받아가지고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예, 그래서 이번 참에 그냥 뭐 김앤장이나 광장이나 이런 법무법인하고 이렇게 해서 혼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소식들도 있고 하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한 달 이상 떠 있다가 21선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한 방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예, 저의 희망사항을 섞어서 예,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사야 되냐? 좀 모릅니다. 저는 지금 팔아야 되냐? 그것도 모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여기서는 사도 괜찮다. 여기서 사도 괜찮고 여기서 반 팔았으니까 여기서 뭐 반 팔아도 괜찮다. 여기서 다시 반 샀으니까 여기서 반 사도 괜찮다. 팔았던 거.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이건희 회장 사망과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 그 부분을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요 내용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일단 오너의 의지가 하락이다. 오너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에도. 예.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가 정점이다. 그래서 60일선 이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 원화 강세에다가 뭐 애플에 비해서 조금 스마트폰이 밀리는 부분도 있고, 뭐 반도체 가격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기대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중국 업체들 경쟁에 가세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고 등등. 삼성전자는 유동성 항아리로 이 6만 원 정도가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준 데다가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부문 인수하면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까지 됐었는데 결국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시장이란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더라도 코스피가 못 올라가면 삼성전자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니까 코스피가 못 올라갈 환경이면 결국 못 올라간다. 결국 이게 그러니까 연못 속에 고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래가 헤엄을 못 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조강 IRI가 상승했는데 세미콘 라이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뜸을 좀 들이다가 21선하고 가까워지면 또 한 방 때려주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기대
할 수 있고, 대창 솔루션도 이제 반발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대창 솔루션의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서도 형식적으로. 여기서도 형식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400원 부근에서 강하게 쳤는데, 그게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충의 어떤 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볼 때, 저는 이게 세기형 패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또 다시 내리겠지만, 다시 하는데 요 파동이 한번 울렁 하면 다음 파동은 더 강력한 게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단타로 들어갈 만한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리들은 다 형식적으로만 반등 나오고 지나와 버렸고, 예, 그리고 요 자리에서 반등 나온 것은 이전의 지지선들, 예, 이게 이제 이전의 저항선들이 지지가 됩니다. 이런 자리들 굉장히 지지를 잘 받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은 이제 눌림목 자리가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는 어쨌든 단타로 공략하는 자리다라는 정도로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물렸는데, 여기서 반등 나올 거니까 기다려봐야지. 여기서 반등 나올 거니까 기다려봐야지. 여기서 반등 나올 거니까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못 팔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타협하는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단타용이고, 보유 종목이 반등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타협하는 지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거 잘 인지하시고. 예, 그리고 우림기계도 오늘 반응이 좋았는데, 사실 대창 솔루션이 최대 수혜주긴 하지만 지금 수급이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예, 반면에 이제 우림기계는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추세를. 예, 그래서 뭐 요런 형태로 자꾸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건만 따라준다면. 왜냐면 지금도 저평가 상태니까. 아직까지 상승의 룸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 종목 중에서 이제 오늘 화제가 됐던 게 LG화학. 예, 국민연금이 이제 LG화학 반대 입장 낸다고 해서, 그러면 물적 분할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로 지금 오늘 살짝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이 고점권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근데 뭐 기술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더 올라가기가 힘들다. 기존에 만들었던 추세가 있습니다. LG화학이 코로나19 이후로 만들었던 이 추세를 보더라도, 요 추세선을 이어봐도 이미 이탈을 한 상태고, 그리고 조금 뭉쳐가지고 보더라도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이탈을 했던 부분이, 보통 이 추세 이탈하고 회복했다가 다시 죽으면 추세의 확인이라고 해서 이 방향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일단 기술적으로, 대형주에서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 외국인 투자자들 사는 거, 글쎄, 이거 아마 제 추정으로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예. 아니면 뭐 유럽에서 LG화학 배터리 많이 채용하니까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유럽계 자금은 우리 시장에서 주포가 아니기 때문에 곧잘 털립니다. 얘들이 산다고 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프랑스계 자금이 삼성전자 1조 원 이상 들어왔는데 탈탈 털리고 나갔습니다.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영국계, 미국계 자금이 사야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LG화학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이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되고, 흑자 전환 기업 중에서 이제 OCI가 있는데, OCI가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굉장히 의외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도대체 지금의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어떻게 이익을 냈는지 굉장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 가격에, 여기 보시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있는데 폴리실리콘 평균 가격이 10.39달러입니다. 아마 중국의 GCL이 9달러 수준이고 여기서 이제 더해서 한 7달러까지 내려갔을 걸로 추정이 되고 OCI는 이거보다 아마 높을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봤을 때 OCI가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도대체 왜 흑자가 됐을까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생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재고를 많이 샀습니다. 이 재고는 어쨌든 자산으로 잡히고 이 자산의 가치가 물건의 판매 가격으로 그러니까 공급 가액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을 해서 많이 쌓아두면 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가 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재고를 많이 쌓은 게 아닐까. 뭘 믿고? 정부 정책을 믿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부가 태양광 장려를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왕 정책을 할 거면 한국산 패널을 쓸 수 있게 어떤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OCI가 그러면 좀 더 나아지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3분기에 좀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그거 믿고 쌓고 흑자전환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맞고 틀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실적을 만드는지 발표하면 다 맞네? 다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실적을 그러니까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 얼마든지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부분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이번에 마사지를 했네? 아니면 진짜 실적이 좋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보면 현대차, 기아차는 마사지가 아니라 오히려 마사지 반대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각질을 벗겼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실적을 책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조 단위의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봤던 거였는데 굉장히 선방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현대차보다 기아차의 흐름이 좋은데 기아차는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5만원에서의 어떤 결국 이거 얼음처럼 두들겨서 깨버리는 거고 이제 이 얼음이 지지선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정받고 이럴 수는 있지만 아래쪽 지지선이 가깝다는 것은 리스크가 낮다라는 거고 반면 위가 열렸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다. 이런 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니까 앞으로 계속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가급적이면 짧게 하려고 해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늘어진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